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별장 성접대, 성범죄, 그리고 청와대 수사방해 외압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과거 경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김 전 차관의 각종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쟁점들 김광선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 특별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뇌물 거래 그리고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걸까요? 일단 지금 이제 수사팀은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특히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 어떤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이랄지 윤중천 씨 이제 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아마 저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계좌 추적도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네. 또 계좌 추적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금융 거래 내역이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뇌물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죄와 관련된 목격했다고 진술한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여성도 있고 또 같은 동업자랄지 같이 사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성접대 또 성범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 과정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그 시점, 그 기간 안에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을 어제 불러서 조사를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상당히 관련 정황들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입을 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뇌물이 전달된 걸 이제 검찰은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동업자는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같이 동업을 했기 때문에 동업자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7년 동안이나 같이 했으니까 그렇죠. 말이죠. 이제 동업을 하게 되면 서로 어떠한 정산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럼 정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이 흘러갔다고 하면 얼마를 내가 줬다고 얘기를 해야지 정산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지금 수사단에서는 이 동업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사실 윤중천 씨도 본인이 한 수천만 원 정도를 건넸다는 진술을 이미 진상조사단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업자의 진술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윤중천 씨가 뇌물을 줬다는 그 금액 이외에도 동업자가 아니 우리가 그 당시에 정산을 하면서 얼마를 더 줬다 이런 식의 진술이 나온다고 하면 뇌물의 어떤 액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뇌물 거래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 네. 별장 성접대, 성범죄에 대한 의혹 수사 관련된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꽤 많잖아요. 이들에 네. 대한 소환 조사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시작이 되겠습니까? 아마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는 조금 늦게 갈 가능성이 클 그럴까요? 거예요. 일단 검찰은 뇌물죄와 관련해서 수사해서 수사 네. 동력을 얻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뇌물죄에 대해서는 입증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랄지 계좌 추적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자를 수사하게 될 것이고 이제 동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피해자 여성까지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피해 여성의 주장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한정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미 지난 2번이나 무혐의 처분 받은 과정에서 원주에 있는 윤중천 씨 별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인물이 윤곽이 다 드러났고 그 당시에 또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뇌물죄 수사가 이어지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대해서는 어제 세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건 성접대, 성범죄 의혹과 관련된 관련 영상이라든지 자료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네.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 이 수사가 6년이나 지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단서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초동 수사는 경찰청에서 했잖아요. 네. 그럼 경찰청에서 어떻든 간에 수사를 전반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 수사 내용 중에 또 수사의 어떤 증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김학의 전 차관에게 불리한 그런 증거들을 송치할 때 과연 빼고 송치를 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아마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지금 3번에 걸쳐서 한 이유가 아마 첫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 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안 들은 그 디지털 포렌식 자료 중에서 대상되는 자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뇌물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을 놓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그리고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전화로 이제 진상조사단에서 대검에 문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이건 이미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고 또 수사 공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진상조사단에서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참작해달라, 고려해달라 이런 취지로 전달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진상조사단에서는 이건 검찰이 굉장히 김학의 전 차관에서 출국 금지에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건으로 공식으로 출국 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두 기관 사이에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찰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원칙적론적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또 이전에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혐의 받고 아직 피의자로 입건이 안 됐을 때는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전달했을 때 과거 진상조사단에서는 대검이 제 식구 감사기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의견 철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철회했다는 그런 문구를 쓴 거에 대해서 과거 진상조사단에서는 반발을 한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긴급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마는 과거 진상조사단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검찰이 굉장히 자기 식구 싸고 드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할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